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해버린 가상화폐 테라 루나 코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걸로 어제 알려졌는데요. JTBC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들 코인을 만든 권도형 대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을 뒤진 것도 이것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테라와 루나 발행 법인을 특별 세무조사할 때 작성한 문건입니다. 권도영 대표 측 측근 12명을 분류해놓은 자료입니다. 등장인물 대부분은 권 대표의 친인척. 특히 권 대표는 이 중 자신의 부인에게 10여 차례 가상화폐를 보낸 걸로 국세청은 파악했습니다.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내면 부인이 이걸 현금화했단 겁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무형의 자산들은 모두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한. 이와 함께 국세청은 권 대표가 해외 유명 조세 회피처에 차명으로 법인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보내는 등 금융 거래를 한 내역을 파악한 겁니다. 테라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은 JTBC에 이런 거래가 자금 세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분이 빌리아를 잘 설정하고 거기 차명으로 막 잘 설정하고 그러고 바꾼 거예요. 여기는 법인세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특별 세무조사 끝에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내부 관계자는 권 대표가 대형 로펌을 고용해 절충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냥 이제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받아라. 그냥 그거에 조율을 처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국세청은 JTBC에 권 대표가 해외에 오래 머물러 측근들과 개인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가상화폐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고발이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권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권도형 대표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코인을 찍어낸 뒤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주장도 입수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권 대표가 자금력을 내세워서 테라와 루나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자라 기자입니다. JTBC가 만난 또 한 명의 테라 핵심 설계자는 권도형 대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는 이걸 손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이어 B 씨는 권 대표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과정에서 몰래 가상화폐를 찍어 기관들에게 팔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찍어낸 거를 그 시장에다 던진 게 아니라 기관들한테 그 지금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엄청나게 막 던진 거예요.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발행업체는 발행한 코인의 수를 공개합니다. 발행 숫자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 씨에 따르면 따로 찍은 코인에 대한 내용은 투자 지침서인 백서에도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사전에 코인을 많이 미리 발행을 해놓고 나서 마치 이게 없었던 것처럼 숨긴 후에 새로 코인을 발행해서 파는 행위 자체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B 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권 대표가 테라와 루나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이 돈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막 개매치면서 시세 조정해서 위로 올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최근 테라 관계자를 원격으로 조사해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코인 발행과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권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